평소 북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잘 몰랐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남북 젊은이들과 함께 풀어봅니다. 남녀 북남 시간. 오늘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허준 씨와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조사에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보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두 분은 영화 자주 보세요? 채린 씨는 어떠세요? 저도 진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청소년 때랑 다르게 어른이 되니까 영화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막 극장을 자주 가진 못하고 대신 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뭐 TV 다시 보기나 넷플릭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통해서 네. 최신 영화를 싼 값에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웹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우리 허준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옛날에 사실 많이 봤지만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이게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로 저도 그냥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아무튼 영화관을 좀 자주 안 가시는 편인 네.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허준 씨는 한국 영화,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영화를 좀 많이 봤을 텐데 네. 한국 영화와 북한 영화의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좀 차이점이요. 좀 차이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좀 가장 단편적인 거를 꼽자면 좀 배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경 자체가 뭐 재벌이 나오고 재벌 아들이 나와서 알바생하고 결혼하고 다양한 장르가 있죠. 정말 장르도 다양하고 또 항상 큰 집이 나오잖아요. 대저택. 근데 북한에선 그게 아닙니다. 항상 쬐깐한 집이 나오고 공장 기업소, 뭐 농장원이 나오고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영화에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과 이렇게 좀 소품 같은 게 좀 많이 다 차이가 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북한에서는 영화를 찍을 때 우리나라는 배급사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북한은 배급사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조선 영화 예술 촬영소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만 이제 영화를 찍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렇구나. 세트장도 막 여러 개 있고 이러지 않아요. 우린 다양한 세트장인데 그럼 네. 결국은 그 세트장 정해진 곳에만 찍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믿고 보는 배우, 천만 배우 해서 맞아요. 이 배우만 나왔다 하면 흥행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송강호 씨 나온다, 네. 흥행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북한에도 그런 국민 배우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사실 다 국민 배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배우가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그쵸.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많아야 수십 명이고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 그쪽에서만 이제 소속된 배우들만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이 모든 영화에 다 출연합니다. 그래서 다 국민 배우죠. 그리고 TV 채널이 한 개다 보니까 그냥 틀면 뭐 어차피 시청률이 80%, 90% 이러니까 사실 뭐 다 알죠. 야, 아니 그러면 영화에 그 외국인 역할이 나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외국 배우는 북한에서 그- 어떻게 하나요? 딱 한 명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몇십 년 동안 딱 이 사람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그 미국 군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군인 악역을 역할. 악역을 좀 많이 맡아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엔딩이 똑같아요. 죽어요. 아, 죽는 역할만 네, 한단 말씀이에요? 죽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뭐 총 맞아 죽거나 돌 맞아 죽거나 항상 아, 좀 불행한 역할을 좀 많이 하네요. 자,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허준 씨는 북한의 현실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북한 소재 관련된 영화 중에 보면 아,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다. 뭐 오게티 이런 거 좀 짚히는 게 있어요? 오게티는 사실 오게티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영화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도가 높으니까.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네. 딱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사투리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은 이 사투리는 정말 이렇게 진짜 실제로 안 쓰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이렇게 좀 의문을 품을 때도 좀 많고 하지만 뭐 처음 하시니까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북한 말을 촬영 어떻게 할 수 있죠? 네네. 왜냐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니, 한국 영화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북한 사투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 고조 내래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런 네.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건지 늘 궁금했어요. 그거는 이제 고조, 내래, 뭐 이거는 네. 평안도 사투리고요. 평안도 사투리. 네, 평안도 사투리구나. 사투리. 이제 이런 사투리는 사실 요즘엔 쓰지 않아요. 요즘은 북한 말도 사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고 아, 할머니
할머니, 그래요? 할아버지들만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네. 에미나이라는 표현 좀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이제 되게 친근하게 에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그래서 또 네. 한국 영화를 맨 처음에 딱 그 봤을 때 가장 초스라치게 좀 놀랐던 게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에서 이제 욕설이 나오게 되면 삐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에미나 이런 표현은 삐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북한에서는 욕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상대를 이제 비하할 때 부르는 그런 말인데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내보내서 깜짝 우리는 놀랐어요. 친근할 때 쓰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네.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영화에서 이 배우는 북한말, 북한 사투리를 정말 잘한다. 혹시 그런 배우 있었어요? 한 몇 명, 한 2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분은 그 코리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그게 탁구 단일팀. 예, 맞아요, 손정화 맞아요. 선수와 리브니 선수에 관련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순복동무실은 내가 배두나 다 씨가 아는데. 굉장히 북한 진짜 사투리를 잘하네.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연습 경기 정말 나도 잘 치잖아. 아 저분은 당장 평양에 갖다 놔도 말도 안 해야 뭐 된다.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알아 못 챌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 중에서는 그 공동 경비구역 JSA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정말 그 사투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그 극 중에서 이제 쓴 사투리가 평안도 사투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함경도니까 살짝 그 특징만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식사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함경도에서는 밥 먹니? 밥 먹었니? 짧게 말을. 예, 예, 밥 먹니?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평안도 쪽에서는 밥 먹었습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좀 더 다정한 느낌이 좀 드는 것 좀더 같은데. 그렇죠. 다르네요. 네, 좀 더 네. 함경도 좀 많이 짧죠.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북한의 이제 영화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뭐 이렇게 소재라든지 또는 뭐 의상도 준비할 거고 소품도 준비할 거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나라 배우들이 북한 의상들을 많이 입잖아요. 네. 거기서 혹시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의상은 사실 뭐 다 인민복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성들이 입는 그런 복장을 잘 입으신 것 같은데 네. 딱 하나가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공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다가 그냥 제가 너무 집중해서 봤는 줄 모르겠지만 그 이성민 씨가 네. 인민복을 입었는데 안에 이제 그 하얀 천을 대거든요. 북한에서는 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리요? 우리로 치면 카라.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에리를 이제 대고 이제 나중에 때 묻으면 빨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는 와이셔츠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딱 티가 나니까 다 알아챘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네. 그냥 그렇게 입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와이셔츠는 흔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 이성민 씨 그 아들이 소년단원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소년단원 역할에서 교복에다가 그 초상화를 달아가지고 살짝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청소년들은 그 초상화를 못 달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학생들은 무조건 그 항상 준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배지가 있어요. 배지. 그래서 소년단 배지라고 해서 그거를 항상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 초상화를 달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초상화는 어른들만 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른들만 달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한국 영화를 딱 봤을 때 드라마를 봤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채린 씨는 그럼 북한 영화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북한 학과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제나 행사 같은 데서 북한 영화를 몇 편 본 적이 아이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지금 좀 생각나는 거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라는 영화인데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하늘을 같아요. 난다? 네. 이게 처음 들어봤네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도 좀 비교적 최근 영화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탄광에서 일하던 주인공이 그 평양 고개사가 되고 싶어서 고개사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면 인강보, 고진감래 뭐 이런 걸 그렇죠. 담고 있는 고진감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딱 보고 그 주인공들이 처음에 그 한복을 평상복처럼 입어요. 그래서 한복을. 맞아요. 약간 우리나라 옛날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닌데도 자막 없이도 이게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평안도 사투리를요? 아무래도 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화 볼 때는 어땠어요? 약간 당황스럽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체제나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이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북한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국에서 보고 싶어하는 북한의 모습과는 또 다르구나 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남북한의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남북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